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내가 아는 형에게 들은 일이야. 이 형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지. 원래 군대를 갔어야 했는데 어릴 적 다쳤던 다리 때문에 공익 근무를 하게 됐어. 그가 일했던 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면서 매일 밤을 지하철역에서 보냈대. 공익이지만 사실 그 근무지에선 사람을 쫓아내고 질서를 잡는 역할을 했지.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어. 지하철 끝에 어두운 곳에 가만히 서 있는 귀신이 있다는 식의 소문이었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형은 지하철역에서 뭔가 낯선 기운을 느끼곤 했대. 그날도 어김없이 밤 근무 중이었어. 역에는 사람도 드문드문하고 어둠이 깔린 지하철 통로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지. 그런데 그날 밤 형은 지하철 끝쪽에 이상한 두 사람이 서 있는 걸 발견했어.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반대편 플랫폼을 향해 멍하니 서 있었지. 형은 처음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인가 했대. 하지만 다가가 보니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도 창백하고 굳어 있었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잡고 있었어.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포가 형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지. 마음속에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가 울리는 것 같았대. 형은 그 두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위층 역무실로 돌아갔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막차 시간이 다가왔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다시 아래로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몇 시간 전 봤던 그 여자와 아이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대로 반대편을 바라보며 아무 움직임도 없이. 공포감이 더해져 형은 어느새 손에서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어. 형은 직감적으로 위층의 역무실에 전화를 걸었지. 형님, 혹시 그 끝쪽 카메라에 여자랑 아이 한 쌍이 보이나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지. 여자랑 아이? 거기엔 너밖에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순간 형은 싸늘해졌어. 하지만 전화로 뭔가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형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얼른 통화를 끊었지. 이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 싶어서 형은 얼른 다른 곳으로 올라가려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아이가 킥킥대는 소리가 들려왔대. 귀를 막고도 분명히 들렸지. 갑자기 등에 쌓은 기운이 돌면서 형은 무서움에 덜덜 떨었어.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더래. 그러는 동안 마지막 막차가 들어왔어. 열차 문이 열리자 그 여자와 아이가 허공을 스르르 떠다니듯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더래. 그런데 형이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그 순간 여자는 몸을 돌리지 않은 채로 고개만 180도로 돌려 형을 쳐다보았고 아이도 마찬가지였어. 형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얼어붙었어. 여자의 창백한 얼굴에 검은 눈동자가 형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 아이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움직이며 형을 보고 있는 게 분명했대. 그러곤 문이 닫히면서 형은 정신이 아득해져 버렸지. 그 두 사람은 열차에 실린 채로 사라졌어. 형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왠지 집에 들어가기 두려웠대. 다음날 형은 꿈에서 그 여자를 다시 보게 됐어. 이번엔 그녀가 한층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아이는 형의 발치를 잡고 있었어. 형은 비명을 지르며 깼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 마치 누군가 형의 위에 올라탄 것 같았다나. 그 꿈이 계속되면서 형은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졌어. 얼마 뒤 형은 그 여자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려다 미처 못 간 홀령이란 소문을 듣게 됐어. 시립미술관역에서 한 어머니와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혼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였지. 그 후로 형은 그 역을 지나갈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해. 지금도 그는 지하철역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한대.